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총선이 끝나고요.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도 있고 또 승리의 기쁨도 있고 한데요. 정치권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하나 현안 분석해 드리고요. 오늘 오랜만에 완전체로 뭉쳤습니다. 박봉규, 네, 봉의 최진봉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 빼고 둘이서 잘하더구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게요. 왜 나를 빼고 둘이 하는 거예요? 방송을 몰래 했었어야 되는데. 다 보여. 비공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두 집사가 목살을 빼고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요즘은 재보궐선거 이제 준비하신다면서요? 무슨 소리예요? 최진봉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규의 신인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마음속에 박봉규입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개표 방송할 때 너무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잡혀가지고 아주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내가 그래서 불태웠는데 네. 온다고 예, 문자 예, 보냈거든요. 예. 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신인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왔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정말 그날 하얗게 불태웠는데 네, 맞습니다. 그냥 출구조사 결과랑 좀 다르게 개표가 흘러가다 보니까 나중에 좀 힘도 빠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쵸? 맞췄거든요, 결과를. 그러니까 네. 본 결과를 맞춘 게 아니라 네. 저는 출구 예측 조사를 맞췄습니다, 제가. 근데 그게 이제 틀려버리다 보니까 네. 하여튼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쉬웠고 크게 아쉬웠고 네. 앞으로 출구 조사 그 70억씩 썼다고 하는데 뭔가 좀 큰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전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어떻게 보정할 거냐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거의 인간 문어까지는 아니지만 인간 낙지 정도 세발 낙지나 뭐 낙지 출구조사 3단위 정도로 해주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 총선 얘기 저희가 뒤에 더 해보도록 하고 속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정부 총리의 박영선 전 장관, 또 비서실장의 양전철 전 연구원장, 네. 거기다가 정무특임 장관의 김종민 의원. 이거 세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 보니까? 근데 가능성이 김종민 있습니까? 맞습니까? 김종민. 김종인 아닙니까? 김종민 맞습니까? 김종민으로. 아니 저는 해주십시오. 정말 예. 좀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뭐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야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깜놀. 그게 일단 깜놀이었고 또 하나는 네. 과연 당사자들은 동의한 것일까 아니면 자가 발전일까? 네. 뭐 여러 가지 저는 의문부호가 많이 붙는 인선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걸 보면서 네. 본인들이 동의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근데 지금 대통령실 쪽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었다. 뭐 양정철 전 원장하고 네. 소통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 있었는데 네. 최근에 SNS를 보니까 귀국한다. 귀국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총리 때문에 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게 교수님이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저요? 네, 정무특임 장관. 정무특임 장관으로 안 해. 어쨌든 계속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전화기는 들고 있지만 네. 특정서 오는 건 안 받습니다. 수신 차단이군요. 네, 수신 차단입니다. 그래요. 멋지십니다. 그래요. 근데 아니 저는 그래서 네.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와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황당. 이건 사실 보수 진영에서 별로 좋아할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 싫어할 엄청 일이죠. 싫어하죠. 그래요?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어쩐지 네. 친문이야? 문재인 다 이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분들이고 친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면 이게 그렇게 보수를 괴멸시킨 이유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 친해서 그런 거야?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보수 진영 그런 얘기 안 그거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치명적인 치명적이지. 얘기인 게 그럴 수 문재인 정부 있겠네요. 검찰총장 출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발탁을 했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보수 진영에서는 더 화가 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좀 이해는 안 돼요. 그리고 오늘 MBC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종민 의원하고는 통화가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런 얘기 들어봤냐 그랬더니 네 글자 얘기했대. 금시초문. 어. 김종민 의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MBC 네, 보도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두 사람에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 접촉이 안 된 것 같고 새벽에 네. 이 기사 나온 뒤에 바로 접촉을 했는데 김종민 의원은 금시초문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두 사람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그러나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바로 또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렇다고 하면 그냥 떠보는 거 아닌가, 간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간복이다. 들어요. 괜히 던져보고 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도 대통령이 뭔가 야 이게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요소도 될 수 있고 이거 한번 던져보고 반응 좋으면 받아들이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간복이다. 들고. 네, 근데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거국 내각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야당과 협치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야당과 협치하거나 아니면 연립정부라든지 거국 내각을 형성하려면 네. 수립하려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직접 죄송합니다. 직접 목사님 왜 그러세요? 다이렉트라고 해요. 평소에 다이렉트. 쓰던 말을 쓰다 보니까 참, 죄송합니다. 방송 언어가 아니라 사과드리고요. 네. 직접 개별적으로 개인한테 전화하지 않아요. 민주당한테 추천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만약 거국 내각을 형성을 만든다고 하면,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쓱 흘러가지고 분위기 어떤지 보는 게 아닌가 감독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속보 나온 거 다시 전해드리면 양정철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의 사람들한테 예. 더 뭘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뭘 더 할 생각이 없다. 우선 박영선 전 장관 공식적인 입장 안 나오고 있는데 양정철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뭘 더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김종민 의원은 이제 금시초문이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사자들의 얘기는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도 검토된 바 없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언론 공지를 통해서 파장이 크다 보니까 검토한 바 없다 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아이디어 차원이다 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면 보수 재건에 지금 힘을 쏟고 있는 신인기 변호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파장이 크니까 이제 대파죠. 큰 파장, 대파장. 대파인데 대파, 여기도 대파가 등장하는군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네. 이 총선 완패 이후에 수습을 잘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아주 혼란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히려 매우 국민들께서 더 불안하신 그런 상황인 거고 네. 저는 이 인선을 딱 듣자마자 이건 협치가 아니죠. 왜냐면 책임 정치에 반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완전히 여야 대화가 실종되고 경제가 파탄나고 국가 운영이 완전히 바닥인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함께하자. 이건 굉장히 책임 정치에 반하는 거고 그거 민주당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치의 모양을 내려다 보니까 가장 민주당하고 먼 사람들을 데려다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박영선, 양정철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 딱 갖다 쓰면요. 그냥 기회주의 야당인 거예요. 박영선, 양정철 이분들이 수락을 하면 네. 기회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야당이 오히려 더 협조를 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국민에 대한 눈속임 내지는 장난질에 불과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전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이 집권 2년 차에 이런 인사를 한다고 하면요. 보수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냥 문재인 정부 이중대네 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프레임을 갖다가 씌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알면서도 이런 게 검토가 됐다라고 하면은 너무 인물이 없다. 그러니까 보수에서 인물이 없다. 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올 사람이 없느냐? 네. 보수 진영도 지금 판단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는데 야 이거 지금 들어가면은 완전 순장조구나. 나 다시는 정치 못 하겠구나. 윤석열 묻으면은 끝장이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보수가 했기 때문에 갈 사람이 없으니까 머리를 짜내가지고 박영선 국무총리 이게 나온 거 아닌가. 근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되면은 네. 악수 중에 가장 큰 악수죠. 악수다. 네.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SNS에 뭐라고 썼냐면 끔찍한 혼종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임기 초에는 MB 계열 뉴라이트만 쓰면서 MB 아바타 소리 듣더니 이젠 문재인 아바타다. 이제야 왜 취임 초기부터 보수 계열 인사들을 당내에서 그렇게 탄압해오고 내쫓았는지 알겠다. 이렇게도 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MB 아바타에서 문재인 아바타다. 혼종이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MB가 이제 M이잖아요. 네. 문비지 문비. 문재인 MB 문비가 되는 거죠. 문비 정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MB니까 M이 MB. 문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렇게 자꾸 장난을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치고 나온 것은 보수 쪽에서도 이거는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카드 이거는 자체가? 이준석 대표의 뭐 저 평가도 예. 일리가 있지만은 전통 보수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에 나온 보수는 이미 그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한 평가로서 이탈한 세력이고 네. 국민의힘을 지금 지지하는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이번에 30몇 프로가 뽑았잖아요. 그 전통 지지층이 거세게 흔들릴 수 있다. 이 기사가 나온 걸로만 봐서도 지금 뭐 극우 유튜버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난리가 날 거거든요. 자,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이제 네. 누가 했느냐? 그러면 뭐 김한길 뭐 이런 분들 얘기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전통 지지층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남은 보루까지 싸그리 없어진다. 더 이상 정권 운영 어떻게 하는지 전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요. 이렇게 신인기 변호사가 바로 이제 반응을 보이고 또 추미애 당선인 어떤 얘기를 오늘 라디오에서 했냐면 이거 박근혜 탄핵 때 그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림이 김병준 전 실장을 기용했는데 그게 국회에서 안 됐잖아요. 네.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때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걸 좀 막아보겠다, 탄핵 분위기 막아보겠다 이렇게 갔는데 그거 완전 국민들 다 알고 간파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왠지 박영선, 양정철, 그러니까 다른 쪽에 있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좀 국민 통합 분위기, 소통 분위기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없죠. 무슨 효과가 있어요. 있어요. 역효과라고. 효과는 있는데 역효과가 납니다. 이럴 때는. 역효과. 제가 볼 때요. 네. 물론 저분들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뭐 물론 이제 아니, 다 아무튼 부인하고 다 있으니까. 제가 박영선 뭐라고- 전 장관 얘기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직접적으로 안 그러니까 나오고 뭐 있는데. 그리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간다 한들 별로 그렇게 동요는 없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안 갈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소위 사과라고 한 사과를 했다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사과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비공식 사과야 사과도. 네. 비공식 사과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기조 바꾸겠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국정기조는 문제가 없다.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신 게 문제지 뭐 국정기조가 문제야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저런 행동을 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 있을 때마다 대통령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사과 안 하고 뒤에 가서 백브리핑하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과했다 네. 이렇게 유감 표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렸거든요. 아.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관점이나 국정기조 자체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 만약에 데려온다 한들 네. 국민들이 그걸 그렇게 보겠냐는 거야.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잠시 소나기 피하고 보자 이런 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더 거세게 정권 뭐라고까지 얘기해 퇴출이라고까지 얘기해야 되냐 하면 3년이 너무 길다라고 하는 정권 퇴진이 퇴진이라고 하는 네.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 MBC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 차원에서 기뜸을 받거나 사전에 협의를 해온 바가 없다. 그리고 당사자 중 한 분이 자기도 들은 바 없다고 하더라라면서 여건이 그냥 흘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는데 자 이제 총리는 바꾸고 비서실장도 바꾸고 다 바꾸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하마평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박영선 양정철 여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진보 진영에서도 그렇고 보수 진영에서도 그렇고 다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왜 이러냐 거의 난파선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뭐 네. 사실상 벌집을 들쑤시는 격인데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일단 첫 번째로 진지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들이 경고장,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옐로 카드 2번 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레드 카드 나와야지 정상인데 레드 카드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심판이 마음이 따뜻하니까 아유 이걸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건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진지함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마 국민들께서 지금 바라보시는 문제 의식의 근원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제 그 사과문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사고문이에요. 거의 대통령이 또 대형 사고 친 거거든요. 사과를 하라 그랬더니 변명만 가득한 변명문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국민들 앞에 나는 다 옳은데 나는 바꿀 생각이 없어. 근데 나를 바꾸라고 하는 국민들의 민의, 총의 이게 잘못된 거야. 그 세심하게 왜 전달 못했어? 홍보성이 잘못한 거고 장관들이 게으른 거야. 다 남 탓과 네. 국민들을 바꾸려고 국민들을 교정하려고 국민들을 입틀막하려고 하는 이 대통령의 어제 그 태도를 보면서 아니 뭐 어떤 국민이 절망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인을 줘도 못 알아먹으면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거든요. 진짜 뭐 험한 말도 시중에 있지만은 진짜 눈치 좀 챙겨라라는 말을 국민들은 용산에 보내고 싶은 거죠 지금. 자 안철수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그 박영선, 양정철 또 김종민 이 영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난하다. 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또 내놓은 모습. 긍정의 아이콘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다 좋대 다. 아니 그냥. 제가 볼 때는 망하라 이거예요. 망해라. 그런 겁니까? 그렇게 들려요. 그럼 안철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 왜냐면 자기 입장에서는 망해야 자기가 기회가 온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자기는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망하면 다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같은 있는데 당인데. 그래도 이제 재건을 위해서 나오겠다고 하겠지. 아니 이런 상황이면 아까도 지금 신은규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네. 이건 보수 진영에서 절대 좋아하는 이슈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순간요 보수가 손절할 겁니다.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공격이 되기 시작하고요. 만약에요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마찬가지지만 보수 네. 언론이 돌아서는 순간 끝나요. 보수 언론이 돌아서면 그렇네요. 끝나요. 조중동이 조중동이 아, 딱 그 돌아서잖아요. 당시 기억이 납니다. 그럼 끝납니다. 거기서 뭐 제보 들어오고 막 보도하고 이래 보세요. 종편에서 막 이제 문제 있다고 막 공격해 보세요. 패널들 나와가지고 그럼 끝나요. 탄핵이나 하야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남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 카드가 성립이 되면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보수가 제가 볼 땐 진보 진영은 사실은 그분들 들어가도 별로 동요 안 해요. 사실 뭐 이런 얘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는 분들이나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건 이제 기회주의가 좀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보수가 더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게 다시 부상이 될 거고요. 박근혜 탄핵도 그래서 결국 한 거구나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올 거예요. 보수 괴멸의 가장 뭐 신규 변호사 그 얘기했고 보수 진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어요. 후보 그러니까. 시절에 녹취해 보면 나는 국민의힘 뽀개로 들어간다. 그렇지. 뽀갠다는 그러니까. 말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괴멸에 앞장든 사람 이런 인비가 더 강화되다 보면 보수가 손절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최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지금 네. 조중동까지는 완전히 돌아서진 않았지만 저는 가끔 그래도 극우 유튜버들 예, 모니터링을 예, 하거든요. 예. 하면은 이미 거의 반반 나뉘어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윤한 갈등에서 네. 한동훈한테 줄을 댄 쪽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줄을 댄 어. 쪽이 있거든요. 이미 분열 상태인데 오늘 이 문재인 정권 시즌 2를 연상시키는 인선의 거론 자체가 예. 전 이거는 대통령실이 지금 화내야 될 얘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만약에 떠봤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벌집에다가 들쑤셔 놓은 거와 똑같다. 수습이 안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공교롭게도 이 보도가 처음 나온 게 예.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이 보도가 TV조선에서 먼저 맞아요. 나왔단 처음 말이죠. 나왔죠. 큰 얘기가 뭐 그림인가요? 큰 있으니까 그림? 나온 거 아닙니까? 큰 그림입니까? 티저에서 왜 그랬을까? 아니면 일부러 대통령 뭐 매기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큰 그림이 아니고 만약 근거 없이 얘기했다면 박근혜 때 얘기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근거 없이 그러니까 얘기했다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보수 이 언론에서 나오다 그러니까. 보니까 왜 이게 왜 보수 포개기 그럴까? 하는 건지 이게 진짜 걱정입니다, 진짜로. 무슨 의도인지.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검토된 바 없다. 없다, 황당하다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